제가 최근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예. 제가 중개했던 계약인데요. 친구가 결국 보증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친구가 자꾸 사기다, 사기 당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기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돈이 그냥 자금상이 꼬여가지고 못 주는 거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라고 나는 이제 돈을 줄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고 보증보험이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연장하는 데도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예. 한 상황인데 예. 제 친구는 계속 사기래요. 저도 사기꾼이래요. 제가 중개를 했다고. 그 일반인들이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요.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자꾸 다 임대인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고소하려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얼마 전에 그런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전화 통화했던 분은 임대인이었어요. 자기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는 통상 실형이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지금 엄청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경제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 그분은 전세 사기꾼이 아니더라고요. 사기로 고소당한 건 맞아요. 방금 전에 소장님이 얘기했던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고 당시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후임차인을 구한다든지 네. 다른 어떤 보관을 했다가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준다든지 해서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인데 처음부터 보증금 떼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는 뭔가 의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을. 사기라는 것은 상대를 속여서 처음부터 내가 이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은 이거는 편취라고 해서 사기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나중에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돌려주고 있으면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기에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이지 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될 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형사랑 민사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민사는 내가 이제 돈을 못 받았을 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거고, 전세 사기는 형사 사건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제 단순히 돌려주고 싶었으나, 오히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슈가 많이 되니까 다음 세입자들이 전세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그렇죠. 보증보험이 되든 안 되든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채권 상태를 확인을 하고 전세가 들어왔었어요. 예. 지금 이제 더 안 구해지는 거예요. 안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 계속 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사기로 고소해도 이런 거는 불송치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민사 문제라고 파악을 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은 형사 고소, 신고 이런 거 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돈 받을 돈 못 받고 있으니까 네네. 가만히 있으면은 더더욱 앞으로 받기가 힘들어질 테니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긴 해야 한다. 알려줘야겠죠. 사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 떼일 위기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떼입니다. 사기 고소가 안 된다는 것이 나한테 돈 받을 채권이 없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상대한테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일단 향후라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또 상대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면 상대를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매우 불편해요. 금융상, 거래상, 사업상.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을 돈이 없어도 민사소송 승소를 통해 나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는 걸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또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를 하면은 결국엔 어느 시점에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와서 나중에라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죠. 네. 꽤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가 돈이 없으니까 소송해도 못 받을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떼었다. 그럼 그냥 진짜 떼이는 거예요. 물론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은 형사 고소해서 상대를 압박을 하고 사기는 사실 피해 금액이 변제 안 되면은 초범도 실형을 잘 삽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나 벌금 같은 걸로 잘 안 끝난다는 그렇죠. 거죠. 인생이 쪽 나는 거죠. 어찌 보면. 감옥 가는 거죠. 전과가 생기면.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또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대한중앙에서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같은 걸 추천을 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일반 개인들이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단계까지 변호사 선임했으면 이 사람은 이제 향후 형사 고소든 민사소송이든 변호사 선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게 상대한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줘야 될 돈은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해야 되는 그렇죠. 회수잖아요. 회수할 수밖에 없죠. 네네. 증거 명확하니까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소송까지 안 들어가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기는 아닙니다. 돈을 다 못 줬다고 해서 사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도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 바로 돈을 주시는 분도 많아요. 꽤 많죠. 중개 수수료 그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안 주시길래 이제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자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님 모시고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사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